자, 네, 제가 지금, 설 연휴, 오늘 이제, 월요일인가요? 오늘요? 예, 2월 16일, 월요일 저녁, 9시, 방송인데요. 조금 전에 1부를 찍었고, 2부를 찍거든요. 오늘은 제가, 지난 추석 때는, 고향 못 오고요. 이번에는 제가 3일 전에 동작경찰서 가서 무려 9건, 지금까지, 그중 6건에 대해서, 경찰 조사 결과, 결국은 구속은 무슨 구속? 죄가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오히려 조사받으러 귀국했고, 그리고 영상 전화기 뉴스에 다 올라 있는데 뭘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경찰도 아마 저한테 직접 말은 못하지요. 경찰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고소고발 해놨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경찰 듣는데 수사관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엘리트 수사관님, 이렇게 엘리트 경찰 수사관님은 왜냐면 제가 경찰청 굉장히 핵심, 그 광역수사대 핵심 그 부서에 이제 그 고발돼 있잖아요. 왜? 이재명이 고발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으니까. 이준석이가 고발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경찰서 그 파견 근무하더라고요. 광역수사대인데. 그래, 여하튼,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죠. 야, 이재명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줄서기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실 필요 없고요. 곧 이재명이 끝나니까 부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만 해주십시오. 열심히 수사만 해주고, 두 번째, 당신들 같이 우수한 경찰 수사관이 마약 사범들 때리잡고, 그다음 깡패들 때리잡고, 그다음 강도, 그다음에 뭐 살인 이런 있잖아요. 그런 놈들 때리잡는데 머리 써야 되지 않나요? 준하길 같이 55년간 법 없이 살아온 이 사람한테, 그리고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지금 수사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인력 낭비냐 이거야. 그 더불어민주당 그놈들은 고발할 때 그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고발해요. 웃기지 않나요? 내낸 세금으로 해서 나를 고발해 놓은 거야. 마구잡이로 그것도. 선관위에서도 내를 3건이라고 고발했는데 다 무혐의 처리됐잖아. 그 선관위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 선관위 범죄 조직, 마피아 조직이야 이놈들은. 나 선관위 끝까지 갈 거라. 왜? 선관위 내가 고발했으니까. 그래 결국 무혐의 다 처리받았잖아. 무리한 고소 고발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선관위와 끝까지 전면전 치를 거거든요. 두고 보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선관위 없어져야 돼! 라고 하면 전환길 내란 혐의 이질안 한다고 또. 여러분, 아무튼 제가 이제 고향 와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이제 1부 찍었고, 1부 찍으면서 역시, 현재, 돌아보니까 제 인생 사이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살아온 데 가장 큰 격변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학생 가르치는 직업을 때리치우고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하지 않게 해외에 가서도 방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대한민국이 위기구나. 뭔가 비정상적이고 전환길이가 오죽하면은 제가 방송인도 아니잖아 원래 그죠? 하지만 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알리려고 하겠는가? 뭔가 대한민국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에 대한 정도는 알아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제가 전환기를 쓰레기라고 했던 제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뭐 뉴스에도 나와서 알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라고 했던 제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그래, 네가 지지했던 이재명, 네가 비난하고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과 전환길에 대해서 내가 더 물어볼게. 한 1년 정도 지났잖아 이제 그지? 친구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볼래? 네 이재명 지지했잖아, 그죠? 네 진보라고, 그리고 민주화운동 했다 했잖아, 그죠? 근데 나도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이잖아. 우리가 민주화운동 할 때 주장한 게 뭐야? 헌법과 법률과 민주주의잖아, 그죠? 근데 과연 지금 이재명의 모습이 민주주의 모습이 맞냐? 네가 답변 한번 해봐. 이재명 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민주주의, 우리가 추구했던 법치 공정 상식 맞냐? 우리가 광장에서 그 당시에는 돌멩이 들고 시위했던 1987 때 투쟁했던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를 이재명이 과연 실현하고 있냐? 에 대해서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답변해 볼래? 그래, 네가 이재명을 지지했다면 이제 네가 답변할 차례거든. 객관적인 근거를 댈게. 이재명은 현재 네가 그렇게 전체주의라고 손가락질했던 히틀러하고 똑같은 게 4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네 히틀러 지지하냐? 하이틀러 전체주의 만들어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고 2차 대전 일으켰는 그 히틀러 니 지지하냐? 답변해봐. 히틀러니 미친놈이라 그랬잖아.
이재명하고 히틀러하고 똑같은 게 네 가지라니까. 근거대볼까? 첫째 히틀러 했는 게 뭔지 알아? 본웨퍼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들 다 죽이고 종교 탄압했거든? 지금 이재명이가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종교 탄압하고 있잖아. 씨를 말리겠대. 교회 목사를 구속해놓고. 하잖아. 이거 이재명하고 틀리는 거 똑같잖아. 히틀러랑. 안 그래? 종교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정교분리 뜻이 뭔지 알아? 정교분리 뜻이 뭐야? 내 친구들이 똑똑하잖아. 연세대학교 나왔잖아. 답변해봐. 네가 응답할 차례야. 정교분리 뜻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와 있거든? 모르면 네 공부 좀 해라. 네 무식한 거야.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에 뭐라고 되는지 알아? 정교분리라 되어 있어. 정교는 정치와 종교 분리인데 그 정치가 뭔지 알아? 국가를 막 가르쳐. 국가. 국가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뜻이 뭔지 알아?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한 번 더 말해줄까? 주어가 뭐라고? 주어는 국가야. 목적어가 뭐야? 종교를. 주어와 네 국어국문이라고 나왔으니까 알겠네. 주어가 국가야. 국가 목적어가 뭐라고? 종교를.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정교분리 뜻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려 시대는 불교 국가잖아. 국가에서 종교에 국가 개입했잖아. 모든 국민들이 불교 믿으라. 고려 시대는 정도전이 이성계와 더불어 세웠잖아. 숭유옥불 정책을 해가지고 유교를 믿으라고 했어. 이게 정교 일치야. 국가가 종교에 개입했잖아. 국민들이요 불교를 믿으라. 국민들이요 유교를 믿으라. 이게 정교 일치고, 정교 분리라는 말은 뭐라고? 정식으로 말하면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국교 분리야. 국가와 종교를 분리해서 주어가 뭐라고? 국가. 국가는 목적어가 뭐라고? 종교야. 국가는 종교를 탄압하거나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정교 분리 뜻이야. 알았어? 따라서 지금 이재명은 뭐야? 국가가 종교 개입하는 거잖아. 통일교를 없애겠다. 뭘 없애겠다. 이 자체가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거야. 알아들었냐? 자, 한 번 더 제가 복습할게. 친구니 또 복습 좋아하잖아. 자, 복습. 첫째, 네가 지지했던 이재명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화 운동의 모습이, 네가 진짜 지지했던 이재명에 대해서 반박 좀 해봐. 이제 알았지? 내보고 쓰레기라 그러니까 쓰레기라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야. 네가 똑똑하다니까 내가 묻는 말 답변 좀 해봐. 내 말길 알아먹는다며. 연세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똑똑하잖아. 네 머리 좋잖아. 천재잖아. 이제 알아먹었겠지? 첫째 뭐라고? 히틀러하고 이재명 똑같은 점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종교분리, 정교분리라고 했는데 이재명은 지금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야. 정교분리 뜻이 뭐라고? 주어가 뭐라고? 국가야. 목적어가 뭐지? 종교야.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국교분리, 정교분리거든. 이재명이 종교 개입하잖아. 통일교 없애겠다. 우리 하나님은 통일교든 신전이든 사이비든 그거는 우리의 문제지. 국가가 개입하면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야. 알아들어? 히틀러와 똑같다고 이게. 두 번째 뭐라고? 언론 탄압 똑같잖아. 지금 방송 3법 만들었잖아. 노조가 언론 다 장악해 만들었잖아. MBC, KBS, EBS 전부 다.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왜 만들었지? 전환길처럼 이런 보수 유튜버들 이재명 싫어하는 소리를 목소리 못 내게 하려고 고발하려고 만들었지. 똑같네. 히틀러가 그랬잖아.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정적 제거.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고 숙청하는 거잖아. 봐. 지금 이재명이 뭐하고 있냐? 네 알게 모르게 막 잡혀가고 수사받고 있는 거 알아? 전환길이 봐. 마구잡 고소고발하는 이 히틀러랑 똑같은 거잖아. 야,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비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니도 옛날에 전두환 비판했잖아. 노태우 비판했잖아. 안 그러냐? 전환길도 마찬가지. 이재명 비판하는 거 상식 아니야? 네가 주장했던 그 저울을 그대로 달아보라고. 전환길도 당연히 네가 그랬던 것처럼 전두환 비판하고 박정희 비판했는 것처럼 전환길은 지금 이재명 비판하고 있거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민의 권리 아니야? 왜? 대한민국은 이재명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니까. 근데 지금 나를 잡아가고 있고요. 지금 구속시키려고 마구잡이 고발하고 있잖아. 답변해봐. 이게 잘한 거야 지금? 네가 지지했던 이재명의 모습이 진짜 괴물이 아니야? 네 번째, 사법부 무력화야. 지금 이재명 뭐 만들었어? 바로 이재명 뭐 만들었냐? 사심지 하려 하잖아. 지금 재판 소원법. 대법원까지 해서 이재명 재판받고 있는 유죄되면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사심해서, 왜 헌법재판소를 좌파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법 왜곡죄가 뭔지 알아? 공부 좀 해라. 모르겠으면. 법 왜곡죄가 뭐야? 판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너 법을 왜곡했다 해서 구속시킬 수 있는 거야. 판사를. 이거는 사법부의 동의를 위배하는 거잖아. 판사는 자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을 왜곡했다고 판사를 처벌하겠대. 제대로 재판 맞냐 이거? 이해되냐?
대법 건수 늘렸지? 알고 있냐? 그거 왜 늘렸는지 알아? 한번 답변해봐. 야, 네가 이재명 지지했으니까 왜 대법 건수를 늘렸는지 답변 한번 해봐. 어? 14명의 대법관을 왜 26명 늘렸지? 왜 늘리는데? 그게 뭔지하고 똑같지 않아? 네가 좋아하는 좌파 국가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은 거야. 베네수엘라는 20명에서 32명 늘렸어. 차베스와 마두로가. 왜? 3심제 대법원에서 자기가 임명한 대법관들을 통해서 무죄 선고받겠다는 거잖아. 이재명 재판받고 있는 5개를 이재명 임명한 대법관을 통해서 무죄 받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파들은 3심에 와서 전부 다 유죄 때리겠다는 거잖아. 반박해봐. 네가 추구했던 그 민주화 모습의 대한민국이 과연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에 동의하나? 그러면은 너도 이제 양심 있다면은 이재명한테 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네가 대답해. 전환기가 쓰레기냐 아니면 전환기를 주장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네가 똑똑하니까 반박해봐. 네 가지가 뭐라고 똑같은 게 종교 탄압, 언론 탄압, 사법 무력화, 정적 제거. 비판하자 잡아가고 이봐라 이거. 전환기를 대전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네 알잖아. 전환기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양심으로 살아왔는지 네가 내를 더 잘 알잖아. 그 내가 갑자기 10개, 9개를 고발당했어. 어제는 내란 또 혐의로 내가 또 고발했고 오늘 어제 서울의 소리인지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상식이냐? 야, 내 전환기가 무슨 내란이냐? 전환기가 내란 왜 그렇게 된지 알아? 자, 전환기는 지금 대한민국 수급 빠졌다고 생각해. 개선해야 돼. 제2건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대한민국 개조를 해야 돼. 수급 빠졌거든. 얘도 동의하잖아, 그 정도는. 그 속에 내가 비전을 제시한 거야.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야. 뭐, 대한민국 수급 빠졌으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입법부, 사부, 행정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 뜻이야. 야, 이게 뭐 내란이냐? 이재명은 검찰청을 없앴잖아. 헌법기관에 검찰청 없앴거든. 그게 내란 아니야? 그래 따진다면 전환기는 왜 내란이냐? 그리고 내가 빚을 제시해서 야 우리 자금도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했거든. 그러면서 변호사한테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물었거든. 그 사이에 한겨레 신문, 네 좋아하는 한겨레 신문에서 전환기를 쳐발라버렸어. 전환기 사기꾼이라고. JTB도 내가 사기꾼이래. 돈을 단 1원도 거둔 것도 없거든. 근데 갑자기 돈 거둬가지고 그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갔어. 이게 과연 니는 누구 편이냐? 그래도 JTBC 편이야? 한겨레 신문이야? 니도 걸레야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냐? 니도 진짜 니가 또 머리 똑똑한 놈이 그러면 안 되잖아. 안 그래? 그리고 급기야 서울의 소리인지 개소리인지 거기서는 전환길이가 내란을 지금 선동하고 있대. 아이디어 하나. 야 우리 대한민국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이 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전환길한테 그만큼 지금 나한테 정치 보복 강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야. 네가 찍었던 이재명, 네가 좋아했던 이재명, 과연 지지하냐? 친구야. 오늘 내가 대놓고 니한테 설 명절 앞두고 니한테 물어본다. 우리 설 명절 앞두고 니하고 내하고 언제나 고향 잘 갔다 오라 그러고 너희 아버지 내 장례식에도 가고 얼마나 내가 저거 했냐? 인간 노릇 다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나는 이제 니를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전환길에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그렇지 않냐 친구야? 이제는 이해하겠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2년 이제 3일 뒤가 되면은 선고가 내려지거든. 내가 니 보고 물어볼게 친구야. 내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네가 답변해야지. 네 연세대학 나와서 똑똑하잖아. 천재잖아. 그리고 한번 네 챗GPT나 네이버 검색해봐라. 비상기업에 대해서는 네 말대로 비판할 수 있다 치자. 근데 비상기업이 내란이냐? 안규령이가 총기 막 잡아 뜯고 있잖아. 그게 군인한 걸 뺏어가려고 했는 거 알고 있냐? 니 그거 조작된 거 알고 있냐? 안규령이 쇼했는 거 알고 있냐? 안규령이 고발한다. 내가 다음 주에. 명절 끝나고 나면 김현태 단장님하고 내하고 같이 안규령 고발한다. 뭘 고발하는지 알아? 총기 탈취. 현행범이야. 현행범. 현역 군인의 총기를 뺏어가려 했잖아. 알고 있나? 그거 안기령 처벌받게 된다. 반드시 처벌시켜야 돼. 왜? 국민들한테 속였잖아. 안 그래? 바로 잡아야지. 특히 김현태 단장님을 통해서 공동 고발하거든. 왜? 김현태 단장님은 그 총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이 명예훼손을 당했잖아. 안 그래? 안기령이 쇼했잖아. 국민들한테 협박했고 총소지고 했다고. 이런 사기가 어디냐? 반드시 안기령인지 총기 탈취령인지 어쨌든 걔는 처벌받게 만들 거야. 친구 좀 답변해봐. 난 오늘 설 명절 앞두고 네 생각도 이제 났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설 명절 앞두고 제가 고향에 와서 방송 찍고 있는데요.
쉴 수가 없었어. 대한민국에 지금 급변기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랑 친했던 이 가장 제가 어릴 때 도와줬던 친구이기도 하고 친구가 어릴 때 제가 또 도와준 친구였는데 갑자기 비상기업 이후에 저랑 같이 이렇게 갈랐어 가지고 그리고 저를 쓰레기라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하니까 저를 쓰레기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고 거짓이 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환길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때가 됐지 않냐라는 거야. 전환길이가 그래서 나는 네가 공익적으로 어딘가에 나중에 이제 사과를 해주길 바래. 니를 탓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시청자로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저와 제 친한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야 친했던 친구, 가족끼리도 친척끼리도 대화가 안 통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저는 원인이 뭐냐? 언론 때문에. 뭐라고요? 언론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좌우 갈등이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언론 때문입니다. 왜요? 진실되게 보도했다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식견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극단화되진 않았잖아요. 그 극단적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라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니 비상기업은 참 내란이라고 언론을 보도하니까 진실을 아는 입장에서는 미쳤는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반발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만변에 그 속아 넘어간 사람은 쟤들 왜 저래? 정치병자 아니야? 정치병자. 정치에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래 되는 거야. 이렇게 보도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언론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공공의 적 독극물 바로 MBC, 중국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JTBC, 한겨레 신문, 전환길한테 가짜로서 전환길을 돈 모아서 뭐 이렇게 해서 사기치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 JTBC 방송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가 바로 개소리인지 서울의 소리인지 그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바로 보도하잖아. 좌빨 언론단체 전환길을 딱 고발하면 그걸 그대로 실어주는 거야. 한편인 거야 오마이뉴스가. 오망할 뉴스야. 프레시안, 그 다음 경향신문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좌파 언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아서 망하게 만드는 독극물이자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유한길단이 해야 될 게 뭔데 이런 공공의 적 이런 것을 반드시 전부 다 대한민국 사라지도록 만들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친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왜요? 왜요? 안 돼요? 뭐 이거나 마이크가 왜 전부 다 배터리가 다 돼버렸네? 그냥 할게요. 에이, 이거 충전을 좀 해줘야지 직원들께서 그냥 주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자, 아무튼 그냥 할게요. 예, 좀 울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설 명절에 고향 왔는데요. 자, 또 조카들하고 쭉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2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1부에서는 아까 가장 중요한 걸 또 짚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뭐라고요? 엔추 파도스 유튜브에 검색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아까 뉴스거리 많은데 이렇게 열받았는가 하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이 있고 이제 3일 뒤가 되면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가지고 지기현 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야, 선고를 3일 앞둔 오늘까지도 배신자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 보고 전환기가 충격 먹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충격 많이 먹었죠? 야, 저는 여러분들은 그분을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너무 잘 알아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전환길 데리고 윤석열 대통령 친윤이랍시고 저를 데리고 대통령 관저에까지 갔던 분이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형 동생 하기도 이렇게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 행보를 나타나 제가 거리를 뒀습니다. 아니요,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하니까 그 의원이 저를 거리를 뒀어요. 최근에 전화 왔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잘 안 받았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든 게 뭡니까? 바로 지기현 판사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3일 앞두고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래. 국민의힘도 나서 사과하라고요. 아니 저는요, 저는 막장 드라마예요. 완전 끝장판을 보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인간적인 도리로 윤상현 의원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도대체 중국 돈 처먹었어요? 당신 도대체 민주당 끈앞으로예요? 민주당 이중대예요? 당신은 어떻게 친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엔추파도스가 온 유튜브에 검색이 되는 이유가 뭔데요? 바로 윤상현 의원처럼 이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 맞는가? 민주당 이중대 아닌가? 여당 가짜 야당 의원이다 이 말입니다. 엔추파도스가 베네수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베스 정권 마두로 정권 27년 동안에 집권 당이 있었는데 야당이 있었잖아요. 야당이 알고 보니까 국민들은 야당이 차베스와 마두로 비판하고 목소리 내주니까 아 야당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놈들이 마두로와 차베스로부터 돈을 먹고 운영되는 위장 가짜 야당이었다라는 게 엔추파도스입니다. 이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니. 중국에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에 아까 한번 물어볼까요? 일부 들으신 분들. 중국에 당이 몇 개 있어요? 1개. 중국 공산당.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8개 있답니다. 충격 아닙니까? 그 8개가 뭐지? 그 8개 중에 작은 당들은 중국 공산당의 돈 자금을 받아서 운영된답니다. 왜요? 왜 있죠? 중국 공산당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이 불만이 쌓이니까 폭동 일어나지 말라고 가짜 야당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가짜 야당이 아니고 일부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위장 우파, 가짜 야당이라는 뜻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엔추파도스가 아닌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중대한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장동희 대표에게 답변하시라고 이거는요. 저는 왜요? 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똑같은 소리 내냐고. 진작에 배신자였던 한동훈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민주당 손잡았으니까 제가 한 번도 한동훈을 우파 또는 보수라고 내가 말한 적이 없잖아요. 왜? 한동훈은 좌파입니다.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당 편달잖아. 그리고 한동훈 띄우는 게 누굽니까? 바로 언론입니다. 왜요?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한 언론들이 요놈들 먹고 살게 만들어 놓고 인기 떼어놓고 한동훈 선배가 누굽니까? 이준석.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박근혜 퀴즈로 정치 입문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배신 때문에 이준석 아닙니까? 그 후배가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켜놓고는 결정적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았잖아요. 똑같잖아. 누구랑? 이준석과 한동훈 둘 다 배신자 일란성 상동이에요. 그들이 뭐냐? 이준석 띄워주는 게 누군데? 좌파 언론이야 지금. 한동훈 띄워주는 게 누군데? 친한파 계속 나오는 게 언론이야. 전환길 같은 사람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꿈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그 언론은 전환길 안 실어줘. 왜? 전환길은 우파거든. 보수거든. 진짜 그들은 전환길을 사라지게 만들고 싶거든. 왜? 좌파 세상 만들어야 되고 분열시켜야 되니까 보수들을. 그들의 떡밥이 되는 게 누구야? 이준석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도 일부가 그게 아닌가 이거야. 왜냐하면 자 배신에 대한 역사 잠깐 말씀드리면 그만 선구자가 누구라고요? 이준석.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되고 박근혜 대통령 은혜를 받았던 인간이 박근혜 탄핵 때 반대편에 섰던 등에 칼꽂이간이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가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칼꽂은 한동훈. 배신자 둘이가 일란성 상동이. 이런 인간이 절대 역사에서 정치에서 사라져야 된다. 왜? 그들 누가 빨아줍니까? 언론들이 빨아주잖아요. 왜요?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계속 한동훈 해주니까 국민들이 뭐가 있는가 싶어 속아 넘어가서 한동훈 지지하고 또 이준석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고 이지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그 뒤로 배신자, 그 뒤로 친한파들 줄줄이 배신자 되고 그 뒤로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와서 물론 친한파 많죠. 그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중 부산시장 둘 다 공통점 한동훈하고 같이 가자. 윤석열과 절연해라. 배신자 아닙니까? 결국 오세훈하고 박영준도 민주당 이중대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라고요? 엔추파도스입니다. 자, 그 다음 클라이막스가 누구라고요? 그 중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주호영 의원, 그리고 권영진 의원. 그런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라. 그리고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인간들 전부 다요. 그리고 막판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선거 3일 앞두고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 국민의힘도 사과하라. 라고 이야기한 윤상현이라는 인간. 저는 이런 인간이 바로 민주당 이중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국 돈을 먹었는가?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왜 이런 짓 하냐고 그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보라고. 그래서 배신자의 막장 드라마를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박영준, 친한파들, 그 주호영, 윤상현 것으로 저는 가는 것을 못 보면서 씁쓸합니다. 도대체 우리 보수우파들은 누굴 믿고 가야 되나? 국민을 믿어도 되나? 믿어도 된다면 왜 우리 국민의힘은 이 문제가 많은 부정선거 문제 의혹을 왜 말하지 말라고 전환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냐고.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가지고 당대표 됐으면은, 최고위 됐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러면 왜 그렇게 자꾸 거리 두냐고. 선거 이기가 전략이라고. 전략 좋아하고 저는 동의 못합니다. 한 번 더 저는 경고하고 부디 이 경고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2월 19일 날 선거 되고 나면 제가 입장 발표를 할 겁니다. 저 역시 장동혁 대표 체제, 저는 초심을 간직하라고 얼마나 욕을 계속해왔습니까? 장동혁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심을 간직하고 우리가 요원하는 대로 당원들이 원하는데 해주라, 우리 믿고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 오늘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왜 이렇게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 내지? 왜 우리 보수파의 목소리를 안 내주지? 이 자체가 바로 엔추파도스가 아닌가? 심각하게 저는 의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돈을 처먹으면서 반대편의 야당 노릇했듯이, 그리고 차베스와 마두로의 베네수엘라의 그 야당들이 알고 보니까 돈 먹은 정당이듯이, 저는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하는 짓거리 보면은 막판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에 칼 꽂는 걸 보면서 이 인간들을 믿고 내가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을까? 이 정당 역시 이 상당한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이거 민주당과 또는 중국과 그 배후에 북한이 있나? 가짜 야당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공지사항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 있고 나면 저도 역시 입장 발표할 겁니다. 중대한 선언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꾹 참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자유한국당 카페에도 탈당하라 뭐라고 말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꾹 참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선고 난 뒤에 그때 제가 입장 발표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늘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편지도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내일. 설날도 저는 쉬지 않고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어제는 제가 박세범 씨 압니까? 자영업의 모든 것 꼭 보십시오. 그게 부정선거에 관한 거 모든 우리가 보셔야 그분들이 치밀하게 해놨던데, 어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김현태 단장님과 함께 그 이야기 영상 올려드렸고 올라갈 겁니다. 내일 올라갑니다. 설날 당일 올라가고, 그 다음 자유파출소 지금도 너무나 계속 신고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길단 아까 제가 공지사항 올린 거 그걸 한번 봐주십시오. 자유한길단에도 공지사항 올렸거든요. 국민의힘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막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지, 배신의 드라마의 종적을 찍으려고 하는지. 자, 그리고 네, 저희들은 중국 돈은 받지 않습니다. 중국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JTBC와 다릅니다. 저는 자율 구독료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켜주고 계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자율 구독 덕분에 제가 목소리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히려 중국 돈 받는 것보다 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2월 19일 내일 설날 그 다음날 내리 되겠죠. 3일 뒤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선고되면 그 선고되는 시점 오후 3시니까 오후 1시부터 서초동 교대역 앞으로 오십시오. 그때는 자유대학과 전환기랑 같이 다 갑니다. 그때 오시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다가온 토요일에는 광화문으로 갑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면회를 미리 신청했습니다. 그 신청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광화문에서 우리나라 투쟁원분들과 다 합치겠습니다. 자유대학과, 그리고 작은 보수우파 당 있죠? 국민의 빼고 그 당들이 오히려 윤핵관을 주장합니다. 그 당들이 오히려 부정선거 척결을 주장하니까 그 당들과 함께 저는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2월 19일 날은 서초동 교대역으로 오고, 토요일에는 광화문으로 오십시오. 네, 거기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9시 다시 또 설날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